여기는 마음속 산책입니다. 잠시 하던 일 내려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든지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지인분이 참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뒤에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더라는 것을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항상 웃으면서 좋은 말만 하시던 분이 정작 중요한 순간엔 연락이 안 되더라는 경험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분들도 그렇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시고 뭔가 열심히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함께 일을 해보거나 부탁을 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엔 조용하고 말이 없으신 분이 정작 중요한 순간엔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재미있게 하시는 분, 분위기를 잘 띄우시는 분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분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 재미있는 말들 속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오히려 말은 서툴러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솔직히 지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쉽게 믿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동네 슈퍼에서, 경로당에서 아니면 자녀들 집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까지 어디서든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연구들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느낄 때 사실은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에서 친절한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항상 바빠 보이는 사람을 보면 성실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 사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침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건 너무 사소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 그리고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 완전히 다른 기준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조금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왜 그동안 헷갈렸는지, 왜 그렇게 지쳤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옳았습니다. 다만 기준이 조금 흔들렸을 뿐이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투입니다.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점원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얼마예요? 같은 간단한 질문인데 그 말투가 뭔가 날카롭습니다. 짜증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재촉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성격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UCLA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투, 그러니까 억양이나 속도, 톤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성격보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패턴인 경우가 78%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날카로운 말투를 쓰는 건 원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과거에 부드럽게 말했을 때 무시당했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말투가 조금 더 단호해집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면 다음부턴 더 강한 어조로 말하게 되죠.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드럽게 말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말투가 거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거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여러 번 다쳐서 이제는 다치기 전에 먼저 보호하려는 거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패턴이 만들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 행동 뒤에 숨은 고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투는 겉모습입니다. 그 뒤에 어떤 경험들이 쌓여 있는지, 어떤 상처들이 그 말투를 만들었는지,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거친 말투를 다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 알면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불편하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힘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를 알아챘다면 우리는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자신의 감정을 먼저 보호하면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 방식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약속 시간에 한 분이 30분이나 늦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미안해요. 요즘 워낙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실 거죠? 말로는 사과를 하셨는데 듣고 나니 뭔가 찝찝했습니다. 사과를 받은 건 맞는데
마음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답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 다른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입니다. 연구 결과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들었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하는 비율은 83%였습니다. 반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를 들었을 때는 겨우 24%만이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는 이렇습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했어요. 반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는 이렇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요. 또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전자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후자는 상황 탓을 하는 겁니다. 말은 사과인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과는 하는데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다음엔 안 그럴게요라고 말은 하는데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다음엔 안 그러려고 생각은 하는 겁니다. 다만 자기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변화에서 나온다. 맞는 말입니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우리가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사과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마음이 감지한 겁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화할 생각이 없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과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과 방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넘어가려는 사람인지는 사과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항상 변명부터 늘어놓고 상황 탓을 하고 막연하게 미안하다만 반복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받고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감정을 보호해도 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말을 안 할 때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 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십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그냥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뭔가 불안해집니다.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 화가 나신 건가? 동의 안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말을 안 하는 게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중요한 대화 상황에서 계속 말을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가 67%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도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의견이 달라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안 하는 건 중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나중에 비난받지 않으려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다가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을 안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또는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말을 안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의견을 물어봐도 말이 없고, 입장을 정해야 할 때도 말이 없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도 말이 없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은 결국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거짓말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종종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갈 거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건 우리가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생긴 빈자리를 우리가 메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더 많이 설명하게 되고, 더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말을 안 하는 걸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빈자리를 대신 메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이 없으면 말이 없는 대로 두고 우리는 우리 할 말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사소한 부탁에 대한 반응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해서 옆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혹시 제 순서 되면 저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 작은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그러세요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글쎄요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부탁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소한 부탁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작은 부탁에 협조적인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일 확률이 89%였다고 합니다. 반면 사소한 부탁에도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소한 부탁은 그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큰 부탁이나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은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 이것 좀 들어주세요.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같은 작은 부탁에 귀찮아하거나 거절하거나 피하려는 사람은 나중에 큰 일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사람은 나중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 진실한 사람이 큰 것에도 진실하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순간에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큰 자리에서의 친절은 연출일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볼 때의 친절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그랬겠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소한 순간들이 반복되면 그게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부탁을 했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 감각을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부탁도 기꺼이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5번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말합니다. 요즘 건강 생각해서 조금만 드시는 게 어때요? 악의 없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확 굳습니다. 제가 뭘 먹든 상관없잖아요. 분위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의 반응은 그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애틀 대학교 연구팀이 부부관계를 3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가벼운 지적이나 조언에도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관계 만족도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고 결국 71%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최소한 방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아주 작은 지적에도 항상 방어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같은 반응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된 반응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지적도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본인은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지적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모든 지적에 방어부터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부당한 지적이나 공격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조언이나 가벼운 지적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모든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혹시 오해할까봐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 지적을 공격이 아닌 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할 5가지였습니다. 말투, 사과하는 방식, 말을 안 할 때의 모습,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 그리고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그 사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뒀던 것들, 하지만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요. 이걸 알고 나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아, 이건 안 봐도 되는 거였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입니다. 모임에서 한 분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미있게, 유창하게 듣는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듭니다. 웃음도 나오고 감탄도 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능력도 있고 믿음직스럽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과 실제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12%만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 잘한다고 행동도 잘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유창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잘하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뭔가 더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을 잘하는 건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지 책임을 지는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종종 말 잘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말만 잘했지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은 잘 어기고 책임은 회피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보입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말만 잘했구나.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어눌해도 약속은 꼭 지킵니다. 표현은 서툴러도 힘들 때 옆에 있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돋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인간을 규정한다. 정확한 말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말과 행동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끌렸다면 조금 지켜봐도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행동도 같이 보는 겁니다. 말한 대로 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책임을 지는지, 그걸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 됩니다. 두 번째, 첫인상에서의 친절함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참 다정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관심 있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그 다정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차가워지고 관심도 줄어듭니다. 나중엔 연락도 잘 안 받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걸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MIT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를 보면 첫 만남에서의 친절함과 장기적인 성격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18%만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친절하다고 해서 계속 친절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평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절해지는 사람들이 더 신뢰할 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만남에서의 친절은 대부분 상황적인 반응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니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관계를 시작하고 싶고 그래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은 처음에도 친절하고 나중에도 친절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만 친절한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본래 모습이 처음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품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맞는 말입니다. 첫인상은 그냥 첫인상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첫 만남에서 친절했던 사람이 나중에 달라졌다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일부만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보게 된 거죠. 첫인상에 마음을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처음에 친절함이 계속되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친절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주면 됩니다. 세 번째, 겉으로 보이는 성실함입니다. 동네에서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뭔가 하시고 계십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성실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라면 믿을 만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과시적 성실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빠 보이는 것과 실제로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제 업무 완수율은 평균 이하인 경우가 64%나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빠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바쁘면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도 바쁜 척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탁을 해보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빠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일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탁을 하면 정확하게, 제때, 책임감 있게 처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실함은 조용하다. 정확한 말입니다. 진짜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반면 성실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항상 바쁘다고 말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쁨과 책임감은 다릅니다. 바쁜 건 그냥 바쁜 겁니다. 책임감은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처리하고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항상 바쁘다고 말한다면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걸 제대로 처리하는지 보는 거죠. 바쁘다는 말만 하고 처리는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과시적 성실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성실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말은 적지만 행동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용한 반복이 시끄러운 바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정말로 봐야 할 5가지, 그리고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투, 사과하는 방식, 말을 안 할 때의 모습,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 지적받았을 때의 태도, 그리고 말 잘하는 것, 첫인상의 친절함, 겉으로 보이는 성실함. 이 8가지만 기억하셔도 사람을 보는 게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사람을 보는 일은 어쩌면 평생의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때로는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결국 사람을 보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을 놓치고 나쁜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투를 보고 사과하는 방식을 보고 말을 안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작은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 그리고 반대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첫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겉으로 얼마나 바빠 보이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해도 사람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헷갈렸던 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늘 말 잘하는 사람, 첫인상 좋은 사람, 바빠 보이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봤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요. 우리의 감정을 보호해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불편하다면 거리를 둬도 됩니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감정을 믿어도 됩니다. 말을 안 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의 빈자리를 우리가 메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부탁도 거절하는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에 항상 방어부터 하는 사람과는 조심스러운 대화를 피해도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고, 첫인상이 좋다고, 바빠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지켜봐도 됩니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도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우리의 불편한 감정들, 의심스러운 느낌들, 그 모든 게 사실은 정확한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도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사람을 보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준을 가지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다 보면 진짜 우리 곁에 있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은 서툴러도 진심인 사람, 바빠 보이지 않아도 책임감 있는 사람, 첫인상은 평범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면서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속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속 산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